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살면서 가장 깊이 상처받았던 그 순간을. 칼로 베인 것도 아니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눈빛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골마있는 그 느낌 말입니다. 조민지는 그런 상처를 안고 28해를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여자, 취업준비생, 지하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수백만 명 중 하나.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이 엎질러지고 자켓 하나가 건네지고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아침. 2026년 3월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출근 시간대의 합정역은 언제나 전쟁터였습니다. 밀려드는 사람들, 숨막히는 열기, 그리고 제각각의 사연을 품고 쏟아지는 수천 개의 발걸음들. 조민지는 그 안에서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아, 늦었다, 진짜 늦었어.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지금 시각은 9시 42분. 지하철역에서 면접장까지는 걸어서 8분 거리였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가능했지만 민지의 몸 상태는 계산을 배신했습니다. 전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또 고치고 새벽 4시까지 거울 앞에서 면접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8시 알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집을 나서는데 20분. 지하철 타고 오는데 30분. 그런데 계단을 절반쯤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강한 충격. 민지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고 상대방도 휘청거렸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것이 남자의 하얀 드레스 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보고. 민지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네이비 정장.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셔츠 위에 지금 커피가 흥건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라도 제가 드릴게요. 민지가 가방을 뒤적이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세탁비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듯한 복잡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셔츠는 오늘 아침 처음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중요한 날입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면접 시간이 급해서. 그때 남자가 자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네? 입고 가세요. 민지는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면 보기 안 좋으니까. 민지가 자신의 옷을 내려다 봤습니다. 커피가 그녀의 흰 블라우스에도 조금 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선생님이 더 괜찮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켓을 손에 쥔 채로.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그 자켓은 놀랍도록 좋은 소재였습니다. 가볍고 정돈된 네이비. 입어보니 사이즈가 조금 컸지만 그래도 오히려 단정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달렸습니다. 자켓을 입은 채로 면접장을 향해. 이 면접장의 반전. 광고회사 스토리웍스. 설립된 지 12년 된 중견 광고 기획사였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계열사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진짜 광고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요즘 광고들이 자극적인 화면과 유명 연예인에 의존할 때 스토리웍스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진짜 감정, 꾸미지 않은 순간들. 그것으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광고들을 만들어 온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신입 콘텐츠 기획자 채용 면접이 오늘이었습니다. 지원자 수 320명. 최종 면접 진출 5명. 민지는 그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면접실 앞. 민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자켓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이상한 사람한테 자켓을 빌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이 자켓이 없었다면 블라우스에 커피 얼룩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32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굳어버렸습니다. 면접관 테이블 중앙. 아까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쓴 채로 이제는 다른 셔츠로 갈아입고 면접관 자리에. 설마 민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으시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지는 겨우 발을 옮겨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까 저 면접 보러 오셨죠?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훨씬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면접은 가혹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조민지 씨 광고 기획 경험이 전무하시군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과제와 개인 프로젝트 경험만 있습니다. 인턴 경험도 없고요. 네. 대형 캠페인 참여 이력도 없고. 네. 그런데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딱 1초 동안.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화려한 광고를 만들 줄 모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력도 없고 대단한 포트폴리오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걸. 남자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화면도 유명한 얼굴도 진짜 감정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잘 압니다. 보통 사람들이 뭘 보고 울고 뭘 보고 웃는지, 어떤 이야기가 심장에 꽂히는지. 면접관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남자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켓의 각. 건물 밖. 봄바람이 불었지만 민지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자켓을 꼭 끌어안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망했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면접관이었다니. 커피를 엎지르고 자켓까지 빌렸는데 그 사람 앞에서 면접을 봤다니.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혼잣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긴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정장 재킷은 다시 손에 들고 있었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자켓을 벗어 내밀었습니다. 아, 자켓 드려야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자가 받아들었습니다. 세탁비. 네? 아까 말했잖습니까? 나중에 받겠다고. 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떨어진 거 아닌가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출근 준비하셔야죠. 민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뽑으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그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터진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옥.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민지는 새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새벽부터 3번이나 거울을 봤습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스토리웍스 빌딩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실로 이동하는 복도. 그때였습니다. 너 조민지 맞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하나. 까맣고 단단한 눈. 언제나처럼 자신감 가득한 표정.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 동안 민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같은 회사 직원 복장으로 민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김하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신입사원입니다. 민지가 겨우 답했습니다. 와, 재밌네.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이. 김하나는 4년차 선임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눈치 빠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만은 달랐습니다. 커피 좀 사와. 처음에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복사 좀 해줄래? 이거 정리해. 그런데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기본도 모르는 거야? 회의 시간에 민지가 의견을 내면 잠깐. 신입이 처음부터 이러면 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역시 변한 게 없네. 여전히 답답하다 너.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텼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학창 시절에도 버텼습니다. 지금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3사람. 4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스토리웍스에서 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화장품 브랜드의 론칭 광고. 예산 5억 3주 촬영 일정 그리고 모델은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박세진. 발표가 나던 날 사무실이 들썩였습니다. 박세진이야? 진짜로? 요즘 제일 핫한데 어떻게 섭외한 거야? 민지도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굳었습니다. 박세진. 지금은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스타이지만 민지에게 그 이름은 다른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 같은 반, 그리고 김하나와 함께 민지를 가장 힘들게 했던 2사람 중 1명. 설마 기억하겠어? 그 사람은 이제 유명인이잖아. 민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 안으로 박세진이 들어섰습니다.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주변을 둘러쌌고 플래시가 터지듯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지는 한쪽 구석에서 소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진이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시선이 민지에게 꽂혔습니다. 너.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민지 아니야? 네. 박세진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침 김하나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나야, 봐봐, 민지잖아. 어머, 진짜? 그리고 셋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다른 장소, 다른 시간. 하지만 공기만은 똑같았습니다. 너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어? 박세진이 말했습니다. 28배 신입이라고? 진짜 불쌍하다. 김하나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변한 게 없다, 진짜로.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익숙한 감각. 뜨거워지는 눈, 목이 막히는 느낌,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은 그 감각.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대표 이준혁이 스튜디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모든 것을 다 들은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대표의 선택. 이준혁은 박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모델 계약 취소합니다. 순간 스튜디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이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스튜디오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세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손해보는 건 당신 회사잖아요. 우리 쪽 팬덤 아세요? SNS에 올리셔도 됩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 원칙이니까요. 매니저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이 상황은 계약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계약서 검토팀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위반 항목에 촬영 당일 현장 비윤리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공기. 박세진이 백을 들고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가 뒤따랐습니다. 김하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촬영팀을 향해.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델이 없는데요. 모델은 바꿉니다. 이준혁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조민지 씨, 당신이 하세요. 저요? 당신이 면접 때 했던 말 기억합니까?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안다고. 민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광고에 필요한 건 완벽한 얼굴이 아닙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다. 카메라 앞. 민지는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조민지 씨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학교 복도. 놀리던 목소리들. 숨고 싶던 날들. 그리고 그 자켓. 처음 보는 사람이 건넨 그 자켓. 이 정도면 됐잖아.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느렸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오래 숨어 살았습니다. 카메라가 조용히 그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포기하고 싶을 때 뭐가 버티게 해주는지. 어떤 눈빛이 오래 남는지. 촬영팀 안에서 누군가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이 제품이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1천만의 댓글. 광고는 3일 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되었습니다. 처음 6시간 동안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광고다. 눈물 났습니다. 이상하게. 이 여자 배우인가요? 너무 진짜 같아요. 마지막 웃음이 너무 좋다. 처음으로 광고 보다가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 있었습니다. 나흘째에는 500만. 일주일 뒤엔 1000만.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함이 감동이 되다 스토리웍스의 신선한 실험. 광고업계 새 바람 무명의 신입사원이 주인공. 진짜 이야기의 힘 시청자들이 반응한 이유. 민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읽다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자켓을 건넨 진짜 이유.
광고 공개 열흘 뒤 민지는 대표실로 불렸습니다. 이준혁의 책상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덕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왜 뽑으셨나요? 면접 때요. 3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왜 저를요? 이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켓. 민지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이미 당신을 봤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요.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합니까? 당신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켓을 건네니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러시면 선생님이 더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기 입장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왔을 때 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더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이준혁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쓰러질 것 같았는데 안 쓰러졌습니다. 일어서서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게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민지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자켓은요? 이준혁이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세탁비 아직 안 받았는데요. 민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이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민지 씨 이제 도망치지 말고 삽시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에필로그. 그 뒤로 민지는 달라졌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김하나가 또 트집을 잡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씨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했습니다. 차분하게 명확하게.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로. 김하나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트집이 줄었고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하나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민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걸 알게 해준 건 낯선 사람이 건넨 자켓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움츠러듭니다. 화려한 경력이 없어서, 특별한 스펙이 없어서. 그런데 조민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한 답은 이것이 아닐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자켓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이 당신의 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자켓처럼. 감사합니다.